네, 떠평 시간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떠평은 감동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감동적입니다. 글을 꼭 이준석에게 누가 전달해주고 싶고요. 이준석을 따르는 한 줌의 무리들 꼭 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2명의 형과 1명의 누나 그리고 여동생 1명이 있었다.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려웠다. 그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미래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었으며 일이 없을 때면 그는 낮은 처마 밑에 앉아 조용히 먼 산 위에 석양을 바라봤다. 조용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13살이 된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넸다.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니? 1달러 정도요. 그는 대답했다. 너는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는 호기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지요. 그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실하고 간절했다. 너는 왜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단다. 만약 네가 이 옷을 팔면 나와 네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는 정성껏 옷을 빨았다.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으로 옷에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 그늘에 말렸고 이튿날 그는 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다. 그는 6시간 동안 물건을 사라고 외친 후에야 옷을 팔 수 있었다. 그는 2달러를 움켜쥐고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쓰레미 더미 속에서 열심히 낡은 옷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끗이 손질해서 번화가에 내다 팔았다. 이렇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또다시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넸다. 한번 생각해 보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어떻게? 이렇게나 낡은 옷을 어떻게 20달러에 팔 수 있겠는가? 그 옷은 기껏해야 2달러의 값어치밖에 없어 보였다. 너는 왜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니? 아버지는 그를 격려했다. 잘 생각해 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고민 끝에 그는 또 한 번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그는 그림을 공부하는 사촌 형에게 옷에다 귀여운 도널드 덕과 미키 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입구로 가서 물건을 사라고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잣집 도련님을 데리러 온 집사가 자신의 도련님을 위해 이 옷을 구입했다. 그 10살 남짓한 아이는 옷에 그려진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 그래서 추가로 5달러의 팁을 주었다. 25달러. 이것은 그야말로 거액의 돈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한 달 월급과 맞먹었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다시 그에게 낡은 옷을 한 벌 건넸다. 너는 이 옷을 20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의 깊은 눈은 오래된 우물처럼 그윽하게 빛났다. 이번엔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옷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다. 2달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 파라포셋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한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는 곁에 있던 보안 요원을 밀쳐내고 파라포셋에게 뛰어들어 낡은 옷을 들이밀며 사인을 부탁했다. 파라포셋은 어리둥절하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순수한 소년의 요청을 거절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파라포셋은 거침없이 사인했다. 소년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파라포셋 여사님, 이 옷을 팔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건 네 옷인걸. 어떻게 하든 네 자유란다. 소년은 우와 하고 즐겁게 외쳤다. 파라포셋의 친필 사인이 있는 티셔츠를 200달러에 팝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한 석유 상인이 1200달러의 비싼 값을 주고 티셔츠를 구매했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온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쉴 새 없이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실 난 네가 그 옷을 못 팔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계획이 있었단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해낼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정말 대단해. 밝은 달이 밤하늘에 떠올라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다. 이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침대에 누웠다. 아버지가 물었다. 얘야, 3벌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있니?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는 감동해서 말했다.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그건 내 맨 처음 의도가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네게 알려주고 싶었어. 1달러의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겠니? 우리가 삶의 믿음을 잃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단다. 우리는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니?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그의 몸과 눈앞의 세상을 환하게 밝혔으며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날 없인 여길 이유가 없지.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며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고 20년 후 그의 이름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널리 퍼졌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농구의 황제, 아니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이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50살 때는 돈 잘 버는 게 자랑거리고 70살 때는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고 85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다. 인생이란 모두가 똥오줌 가리는 것 배워서 자랑스러워 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마감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내 손으로 가릴 수 있을 때 다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참 감동적인 글을 어느 분이 써주셨는데요. 참 감동적이네.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네요.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 훌륭한 빈민가에서 훌륭한 농구 스타가 나왔네요. 마이클 조던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참 그 마이클 조던이 주가를 올리고 그 경기할 때인데 그때 뭐 NBA에서 그냥 뭐 버저 슈터 결승전에서 마지막 버저 슈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때 아주 영웅이었는데 유학생인 저에게도 굉장한 영웅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이런 빈민가에서 태어난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13살 때 그 어린 시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또 몰랐네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왜 농구의 황제냐면 물론 그 농구 실력도 뭐 전 세계 역대 최고죠. 역대로. 농구 실력도 농구 실력이지만 그의 품행, 그다음에 그의 그 철학, 그다음 인터뷰할 때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게 미국인들을 감동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를 존경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게 이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철학이 있을 수 있나 했더니 아버지였네요. 이 아버지가 마이클 조던의 그 총명함을 알았겠죠. 이놈 참 내 아들인데도 대단한 놈인데, 근데 빈민가에서 자기의 그 말하자면 셀프 이스팀, 그러니까 그 자존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허송세월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처럼 옷을 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해서 자존감을 키우고 그 마지막 말에 이제 용기와 희망을 마이클 조던이 몸으로 체험하네요. 그러니까 이 낡은 옷도 1달러짜리가 몇천 달러가 되는 값진 게 되는데 인생인 이 사람인 너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끌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그래 나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저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안 해요. 저 정규 과정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명문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나온 걸로 알겠는데 대학 농구서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농구 스타가 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어요. 그 탑스타 치고는 2m가 안 됐으니까. 미국의 NBA의 탑스타들은요 다 2m 넘어요. 근데 1m 90 초반일 거예요. 91인가 92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덩크슛이 뭐 그냥 노력에 의해서 그냥 에어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날릅니다. 그렇게 됐는데 왜 이준석 얘기를 제가 초기에 했냐면요. 이준석이와는 다른 게 이준석은
빈민가 출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벌써 서울대 출신에 말하자면 인텔리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이클 조단은 13살 때 뭐 먹을 게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서 1달러짜리 옷을 팔러 돌아다녔지만 준석이는 그 무렵 나이에 최고의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선 그 다음에 승승장구 카이스트 입학하고 조금 다니다가 하버드 갔잖아요. 하버드 나오자마자 26살에 소년급제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의 그 추천에 의해서 비대위원, 최고위원이지 그러니까 비대위원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최고위원으로 소년급제하고 너무 일찍 소년급제를 하니까 3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에서도 3번의 부름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전략 공천해 줬어요. 단수 공천해 주고. 그런데 떨어져 놓고서는 그 역선택에 호소하고 그래서 당대표가 돼서는 또 그 회방 놓고 그 지잘난치하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감만 있는 거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집권당 출신의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음해를 하고 그렇게 자기 당을 분란시키고 이리 찢어발기고 저리 찢어발기고 이리 갈등하고 저리 갈등하고 또 이리 가처분 저리 가처분하고 법적인 소송하고 이제는 유엔에까지 제소한답니다. 유엔에까지요. 이렇게 마이클 조단하고는 정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마이클 조단의 아버지는 훌륭했고 이준석의 아버지는 뭐 서울대 출신이니까 똑똑은 했는데 자기 친구 유승민에게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마이클 조단 아버지는 1달러짜리를 팔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고생해서 팔게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자기가 이뤄내도록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준석의 아버지는 그냥 좋은 학교 보내고 자기 친구 백으로 소년급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을 젊은 나이에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이클 조단은 미국에서 영웅이에요. 농구로서만 영웅이 아니라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은 영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잘 탄탄대로로 갔으면 근데 너무 빨리 급속도로 백으로 새치기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약관 30몇 살에 지는 해로 인생이 얼마나 긴데요. 이준석 나이는요. 평균 아마 100세 될 겁니다. 그 나이가 100세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100세 이상 될 거예요. 지금도 100세들이 많지만 이준석이가 100세 될 때는요. 의학 발전하죠. 먹는 거 뭐 이런 거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웬만하면 100세 넘길 테면 이준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져버렸어 이미 져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마이클 조단은 죽을 때까지 영웅 대접받고 살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웅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앞으로 남은 60년, 70년 정도 앞으로 남은 그 긴 시간을 배신자, 그 다음에 정치 이단화,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청년 정치, 편가르기의 대마왕, 치졸 뭐 이런 거에 역사 대대로 이준석의 에피소드는 아마 드라마, 영화에 또 단골로 나올걸요. 단골 악역 내지는 그 악역의 대장도 아니라 악역 대장의 그 감초로 나올 겁니다 아마. 뭐 누굴 탓하랴. 본인을 탓하고 저는 부모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유승민하고 친구인데 왜 그걸 일찍 밀어넣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난동 부리는데 부모로서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난동 부리는 거 잘했다고 이 준석이 칭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은 제가 여기다 비교를 한 겁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도 좀 느껴야 될 텐데 그 허우나 김웅, 김용태 요 몇 명 한 줌 되는 아직도 이준석 응원하는 그 몇 명 이제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떠났는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